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출근길에 두 번째 영상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하루 종일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서 지식산업센터만 생각을 하고 지식산업센터만 구상하고 지식산업센터만 분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지를 생각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지를 이렇게 짜서 제안해주고 그 일만 합니다. 하루 종일 지식산업센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저보다 많이 지식산업센터를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하는 사람이 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지식산업센터 하나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풀어드려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에 갇히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다 시켰어요. 최근에 분양을 받으려고 들어오는 사람들, 최근에서야 이렇게 시장에서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되어서야 지식산업센터가 뭔지를 알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뭐 700만원, 800만원이 결코 비싸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만의 오류는 뭐냐면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300만원대부터 이렇게 분양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과 그 다음에 입지와 어떤 영향으로 올라갔고 어떤 시기에 더 올라갔고 이런 부분을 정말 손바닥 보듯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참 잘못 판단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그거를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게. 그 다음에 뻔히 저 현장을 선택을 하게 되면 가치적인 부분도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월세 부분도 정말로 고전해야 될 게 불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또 선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인식은 이 지식산업센터를 바라보는 인식은 그냥 보편적인 인식이 되었어요.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 700만원, 800만원의 분양가가 서울이 아닌 서울 외곽 지역에도 그 정도의 분양가가 보편적인 인식이 되었고 아무렇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다라고 느껴지는 이런 이제 시장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발상의 전환을 빨리 못하는 건지 아니면 거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가 버는 돈은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저는 최종 목적이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시행을 하는 게 목적인 사람이고 이제 그게 조금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런 것들을 이 시행사의 관점 만들어서 짓는 사람의 관점 그러다 보니까 참 다각도의 시각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류에 살짝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쉽게 생각하는 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는 이 예를 하나 들면 뭐냐면 분양가는 정말로 이렇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참 웃깁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시장에서 받아들일만 하면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시장에서 못 받아들이면 스톱되고 정체되는 거고 할인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 따라서 이 어느 시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지식산업센터를 초이스를 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맨 마지막에서 이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가치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제 저는 굉장히 오랜 동안 이 지식산업센터를 했어요. 오랜 동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일도 했을 뿐더러 기획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팔까를 분양 대행사로서 전략 전술도 참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듣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많이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인식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인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 보편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이게 다 그 가격이 맞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과장되고 오버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봐야 된다. 근데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특별하게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큰 마진이 남지 않고 이렇게 적정한 마진으로 보고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곳이 정확하게 그 가치를 또 인정받지도 또 못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좀 과하게 표방되는 게 아니라 저평가되는 그런 지역들도 또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좀 일반 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야, 그러면 이 현장은 어떠냐, 이 현장은 어떠냐,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건데, 제가 이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없는 게, 그분들도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큰 사업이고, 그분들도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만 또 사업적으로서 이득이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좋은 현장 같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안 좋은 현장을 갖다가 굳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없는 입장이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다 못 하겠는데, 참 거품도 많고요. 아직까지는 이 지식산업센터가 이 개발하는 사람들 자체가 다른 사람이 다 개발을 해서 돈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이렇게 프로 같지 않고 정확하게 좋은 물건을 제공을 해서 이렇게 수분양자들에게 만족시켜 줄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분위기가 좋으니까 대충 이렇게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이런 현장들도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 인식, 저는 제 생각에는 참, 저는 지식산업센터로 따지자면 굉장히 보수주의인 거죠. 굉장히 보수주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를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가고 있고 어떻게 갔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또 어떻게 구조가 변화가 되고 분양가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값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이걸로 인해서 설계가 어떻게 바뀌고 조정률이 어떻게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쉽사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반 분들이 보는 이런 인식이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시야를 조금 넓게 한번 봐보세요. 넓게, 지식산업센터를 넓게 한번 봐보시고, 그러면 생각보다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지식산업센터가 보일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들어보시면, 어디를 선택해야겠다라는 게 좀 이렇게 그상이 구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제가 좀 더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많이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올라가 볼게요. 감사합니다.